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입니다. 오늘은 사회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보험은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운영하는 보험이니까 정부가 운영한다고 봐야죠. 정부의 어떤 관할하에서. 그래서 민간보험과 사회보험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근데 그 사회보험이 지금 8개가 있습니다. 그 8개는 우리가 아는 4가지의 공적연금이 있고 4가지의 공적연금이 아닌 보험이 있어요. 4가지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이에요. 그리고 아닌 것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어요. 그래서 8개를 지금 사회보험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통폐합 논의가 지금 계속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폐합이 안 되는 이유는 이 부처가 다르기 때문이죠. 국민연금은 복지부, 그리고 군인연금은 국방부, 사학연금은 교육부, 공무원연금은 행안부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각각의 전문용어로 나와바리라고 하는데 나와바리가 있어서 이것들을 양보와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마찬가지예요.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노동부, 건강보험은 당연히 복지부죠. 그 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도 복지부인데요. 아마 저부터 현 정부가 복지와 보건을 좀 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복지부와 보건부가 좀 떨어져 있는 나라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건강보험과 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보건부로 가겠죠. 뭐 그렇게 지금 될 거고요. 아무튼 지금 우리나라 행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모르는 그들만의 세계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새마을금고가 그 행안부에서 관할한다. 새마을금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우체국은 정통부에서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알면 나라가 보이고 경제가 보입니다. 근데 이런 구조를 모르고 그냥 개별 기업의 주식만 쫓아다니시는 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껍질만 보고 그 물건을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8대 보험이 언제 생겼느냐? 뭐 역사는 굉장히 달라요. 왜냐면 국민연금은 우리 1988년도에 생겼거든요. 88 올림픽 때 생겼는데 공무원연금은 60년에 생겼어요. 1960년에. 군인연금은 6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산재보험이 64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박정희 정부 때 그 가장 그들이 핵심적으로 뭐랄까 좀 지지 세력으로 유지해야 될 게 공무원들이니까 그 정권 초기부터 공무원연금을 만들어가지고 해준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연금을 하면 최소한 퇴직 후에 안정적인 어떤 생활을 보장해 준다는 것 때문에 충성을 이제 하게 만드는 거죠.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공직 생활을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고요. 그 외에도 이제 군인연금, 저희 아버님이 군인연금 받으시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데 군인연금이 공무원연금보다 더 좋아요. 더 특혜가 많다는 얘기죠. 그야말로. 왜 그러냐면 퇴직하자마자 나와요. 공무원연금은 퇴직을 해도 나이가 60세, 65세가 돼야 나오지만 군인연금은 40살에 퇴직을 해도 40살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45세 퇴직하셨는데 그때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인연금 적자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퍼센테이지도 좀 많이 다르고요. 참고로 우리 예전에 왜 그리스가 복지를 많이 해서 그리스가 재정난이 왔고 망했다고 어쩌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진실을 봐야 되는데 그분들 복지 안 했어요. 그분들이 한 복지는 뭐냐면 이 특수 집단에 대한 복지만 한 거예요. 군인, 경찰, 공무원 이런 사람들을 우리 군인들처럼 퇴직하자마자 월급을 주고요. 본보의 100%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어떻게 재정이 버텨나겠습니까? 일반 국민까지 차라리 다 받았다면 복지 선진국이 됐겠지만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게 전문가들도 정말 정확히 얘기해야 되는데 특수 집단에 대한 복지를 줄여라라고 얘기를 해야지 복지를 줄여라, 앞에 말 싹 없애고 복지를 줄여라 하니까 그리스가 너무 복지를 많이 해서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첨언을 해드립니다. 아무튼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또 구별해야 되는 게 사회보장성 기금하고 그 공적연금 기금이 조금 같으면서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회보장성 기금은 빚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나 이런 걸 모아가지고 그냥 기금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 사회보장성 기금의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 기금, 사학연금, 산재, 고용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공적연금에 대해서는 이제 일종의 이 돈을 내는 그 자체 그것만 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아까 빠뜨리고 한 게 뭐가 있냐면 이 8대 사회보험 중에서 정부 재정에 안 들어가는 보험이 2가지가 있어요. 건강보험하고 장기요양보험이 있는데
장기요양보험은 아직 뭐 몇 조 안 되니까 그렇다고 칠 수 있는데, 건강보험은요, 이제 100조를 넘었었습니다. 100조.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많이 쓰는 돈이 뭔지 아세요? 의료비예요. 그래서 2000조쯤 되는 작년 GDP 중에서 그 의료비가 180조입니다. 그 농식품이 50조밖에 안 되거든요. 농업과 식품이.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거는 50조밖에 안 쓰는데 의료는 180조를 쓰는 거예요. 그 중에 100조가 건강보험공단에 있어요. 이게 바로 그 건강보험공단의 그 보장률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180 중에 100조니까 한 60% 정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좀 많아지면 더 차이가 있겠죠. 뭐 다른 나라들은 그 보장률이 80, 90이기 때문에 훨씬 건강보험공단이 큽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공단은 흑자를 보고 있다는 거. 그게 다른 나라의 그 큰 차이죠. 그래서 사실 요거는 좀 뭐 다른 얘기인데요. 나중에 건강보험 얘기를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건강보험은 어떻게 잘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좀 흑자를 유지하면서도 보장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게 뭐냐면 의사들이 너무 돈을 많이 가져갔기 때문이에요. 의사들이 싫어하실 얘기겠지만, 그래서 모든 비용을 다 처리하고 의사들 1인당 2억 3천원을 받아가는 게 지금 현실이고요. 치과 의사 1억 3천, 한의사 1억 1천만 원. 다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8대 보험 관련해서는 뭐 규모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국민연금은 지금 73조 정도, 지금 2022년도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적립금이 1000조예요, 이제. 1000조. 그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이 뭐 고갈된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 고갈 안 된 나라가 4나라밖에 없습니다. 물론 재정 건전성 신경 써야 되죠. 하지만 고갈이 문제가 아니라 차라리 그걸로 조금 더 저출산율을 0.5에서 1.0으로만 바꿔도 아마 제가 볼 때 고갈이 한 20년, 30년 늦춰질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 대부분은 고갈을 이미 했고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 내는 세금으로 적자를 메꾸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집안의 운영원리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내가 돈을 저축해가지고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모은 돈을 가지고 산다. 나는 집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힘들죠. 왜냐하면 자식들한테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자식들이 당연히 부모님을 일정하게 부양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젊은 세대가 노인을 부양하는 걸로 일종의 사회복지가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나머지는 되게 작아요. 공무원연금은 16조 정도밖에 안 되고요. 군인연금도 1조, 2조밖에 안 됩니다. 사학연금이 지금 좀 많아요. 7조. 사학연금이 이제 교사들 내는 거고, 고용보험이 18조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데 이거는 고용보험은 우리가 실업을 했을 때 주는 돈이 많기 때문에 18조인데 지금 쌓아놓고 있는 돈은 4조밖에 안 됩니다. 산재보험은 9조인데 쌓아놓고 있는 돈이 22조예요. 이상하죠? 산재가 저렇게 많이 발생하는데 내는 돈은 9조인데 쌓아놓은 게 22조라는 건 그만큼 산재 보상이 적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은 86조를 내는데 모아놓은 돈은 18조예요. 흑자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다 약간 정부 지원금이 포함되어 100조의 매출을 운영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10조를 내고 있는데 지금 쌓아놓은 돈은 1조입니다. 이건 좀 적자 상태여가지고 이게 설계를 잘못했어요. 이것도 역시나 민간한테 맡기지 않고 일정하게 공공요양병원이 많았다면 좀 극복이 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게 8대 사회보험이나 되다 보니까 이야기가 좀 많이 길어지는데요. 여하튼 우리가 이제 이거 외에도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될 때 내는 돈의 비율이라든가 이런 거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국가 지원금이 일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13조 국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큰 게 건강보험에 대주는 돈이에요. 왜냐면 다른 보험은 아직 적자가 없어요. 근데 건강보험 왜 대줍니까? 건강보험공단이 일종의 복지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라든지 이걸 건강보험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1년에 한 11조 정도 지금 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상으로 지원하는 돈에서 아직 반밖에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면 건강보험공단은 더 흑자를 볼 수 있다. 다음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 건강보험공단이 100조를 주고 있는데 이 건강보험공단과 또 다른 조직이 뭐냐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고 하는 심평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조직이에요. 왜냐면 이분들이 3,00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한 여러 가지 의사들 다 해가지고 한 의사가 한 15만 명 되는데요. 그 병원의 과잉진료라든가 이런 걸 잡아내는 역할을 해요. 그 3,000명 중에 절반이 의사예요. 의사 공무원이죠.
그래갖고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마구 MRI만 지금 우리나라가 1조를 쓰고 있거든요. 이런 걸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좋은 조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의사분들은 그 징후하고 적대하는 조직이죠. 그래서 거기서 한번 찍히면 예를 들면 왜 어떤 사람이 1년 내내 병원에 갈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저 병원은 유독 CT 촬영을 많이 하지? 이런 거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8대 사회보험이 우리나라 그 예산의 지금 한 3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역할이 점점 커질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재정 전망이 여러 가지 걱정이 많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만 막연하게 불안감을 고조시켜서 그 지금 현재의 어떤 사회보험의 역할을 확대시키지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우려를 표명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재정 건전성은요, 들 써서 아끼는 것도 있지만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스웨덴 같은 나라는요, 업주들한테 사회보험료를 걷지 않아요.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대신에 무조건 영업세라고 해갖고 30%를 내요. 그걸 가지고 정부가 알아서 사회보험을 해결해 줍니다. 저희는 우리나라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사할 사람들은 세금만 정확히 내고 자잘한 회계 처리부터 저기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면 되고 정부가 알아서 하면 그게 훨씬 더 깔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30%면 충분히 사회보험료를 우리가 내는 돈만큼 되잖아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4대 보험 낸다고 생각하시면. 네. 아무튼 사회보험의 중요성, 의미, 비중, 역할 정도를 오늘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